주식으로 실패하는 후구들의 특징. 저는 처음 일단 추격 매수를 들 수 있습니다. 자, 이 추격 매수가 뭐냐? 주식이라는 게 보면요, 이렇지 않습니까? 주가라는 게 보면 이제 올라요. 오르면 이제 좀 개인 투자가들 입장에서는 이거 한번 더 지켜보자. 떨어지겠지. 이렇게 떨어지요. 근데 이렇게 올라요. 그럼 더 지켜보자. 그러다가 이제 이게 쭉 가는 거예요. 계속 가다가 이제 여기다 이제 계속 올라가네 싶어서 여기서 바로 무턱대고 매수를 하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 그러다가 이게 가거든요. 계속 올라가겠지? 이제는 계속 올라가겠지? 하다가 휙 꺾여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대부분 이제 많은 개인 투자가들이 여기서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자를 하려면 이 부분에서 잡아야 되는데, 여기서 잡는 거예요. 다 지켜보자 하다가 여기 이 부분에서 대부분 다 많이 잡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자, 이제 꺾이는 거 보면 설마 올라가겠지 싶어서 보면 이제 이렇게 또 이게 반등이 조금씩 주어지면서 이렇게 내려가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쭉 아니면 이런 식으로 내려가다가 또 이렇게 가다가 올라가는 척 하다가 또 이렇게 하니까 빼지도 못하고 나오지도 못하고 그러다가 이게 완전 여기서 물려가지고 엄청나게 손실을 입게 되는 거죠. 대부분 많은 투자가들이 이렇게 해서 잃어버립니다. 이게 저는 어떻게 보면 뭐랄까 추격 매수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그거죠 바로. 그러니까 주식으로 실패를 하는 이유. 이건 제 경우를 대입해서 제 경험을 대입해서 얘기하는 건데 이걸 바닥에서 매수를 해야 되는데 자기가 진짜 정석 투자를 하겠다, 안전한 투자를 하겠다 하다가 올라가는 그걸 어깨에서 잡아오는 거예요. 어깨에서 매수를 해버린다.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한번 꺾이면 바닥으로 미끄러져 버리죠. 이게 상투를 잡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상투를 잡는다. 상투. 자, 그 다음에 특정 종목에 너무 올인을 한다. 이게 사실 굉장히 큰 문제거든요. 특정 종목에 너무 올인을 한다. 그럼 예를 들어서 자기가 만약에 삼성전기 했다. 삼성전기. 자, 지금 삼성전기 어떻게 됐습니까? 확 미끄러져 버렸죠. 삼성전기가. 삼성전기가 이렇게 확 미끄러져 버렸는데 지금 삼성전기가 이렇게 고점에 올라갔다가 미끄러지니까 설마 올라가겠지 하다 여기서 이제 물타기 하는 거예요. 여기서 물타기 했는데 또 내려가네. 이상하다. 올라가겠지 하다가 여기 살짝 반동 주니까 또 여기서 물타기야. 또 이렇게 하니까 올라가겠지. 이제 이때부터는 이제 반포기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제 여기가 바닥인가 보다 싶어서 이제 여기서부터 막 친구들한테 돈 빌리고 대출 받고 집에 있는 몽땅 다 털어서 이게 바닥인 줄 알고 매수를 했는데 이제 슬슬 이제 올라가는 척 하다가 이제 됐다 올라간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돼. 바로 이렇게 베이크를 주거든요. 이런 식으로. 지금 삼성전기 차트를 보면 이래요. 대부분이 이렇게 해서 물리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러다가 오늘 보니까 이게 15% 반등을 했는데 이렇게 가다가 또 이렇게 확 꺾여버릴 수 있으니까 그게 문제죠.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면요.
삼성전기든 뭐 삼성전자든 자기가 너무 특정 종목에 올인을 하게 되면 이렇게 물려버리는 수가 있어요. 물린다고요. 물론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바닥에서 38,000원 부근에서 지금 45,000원까지 뭐 상승을 했습니다만, 지금 보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보면 5만원대, 5만원대 물리신 분도 굉장히 많아요. 5만 1,000원, 5만 2천원, 또 4만 9천원, 4만 8천원, 그 부분에 물리신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는 무조건 삼성전자에 대해서 너무 믿음과 신념이 강하다 보니까 오로지 그냥 삼성전자는 무조건 오른다 이런 생각에 그냥 막 무턱대고 5만원대, 5만 1,000원 이 부분에서 몰빵을 쳤다가 지금 어떻게 주가가 그래도 지금 4만 4천원, 4만 5천원 정도 되는데,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동안 그 몇 개월 동안, 6개월, 7개월 그동안 뭐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하겠어요. 근데 그런 경우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자기가 그러니까 너무 특정 종목에만 올인하다 보니까 이렇게 쉽게 물리는 거죠. 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이렇게 똑같아요. 삼성전자도 계속 이렇게 다이렉트로 이렇게 쫙 빠지는 것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어떻게 빠지냐면, 자, 이런 식으로 빠져요. 이렇게 가다가 이런 식으로 움직이다가 이렇게 또 빠져버리죠. 그리고 이렇게 반등을 주는 척 하다가 또 이렇게 쑥 빠져버려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환장하는 거죠. 올라갈 것 같더니 또 빠지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쌍바닥을 만들다가 이렇게 또 쭉, 또 이렇게 빠질지도 모르죠. 어찌됐든. 그러니까 문제는요, 삼성전기든 삼성전자든 자기가 특정 종목에 너무 올인을 하게 되면 위험하다는 거예요. 세상에 믿을 만한 종목은 없거든요. 삼성전자, 뭐 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의 뭐 1년 순이익이 뭐 몇 조 이르는 그런 뭐 우량 기업인데, 자, 그 기업들도 결국에는 주가가 빠질 때는 또 빠지거든요. 올라갈 때 올라가더라도 그 타이밍, 매수와 매도의 타이밍을 정확하게 자기가 그 타점을 정확하게 보지 못하면 손실을 본다는 거죠. 전 그래서 그렇게 생각해요. 자기가 삼성전자든 뭐 삼성전기든 뭐 아니면 하이닉스든 아니면 인버스 레버리지든지 간에 자기가 너무 특정 종목에 올인을 하면 결국 망한다는 겁니다. 망한다는 거죠. 그리고 자, 이거예요. 주식으로 실패하는 흑우들의 특징. 손절매가 안 된다. 자기가 한번 손실을 보면 무조건 그냥 존버 하는 겁니다. 존버. 대기하는 거죠. 존버. 존나게 버틴다. 근데 대부분 많이 그렇습니다. 손절매가 안 된다. 주식으로 망하시는 분들은 계속 주가가 떨어지는데 에이 설마 오르겠지 하다가 크게 망하는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저도 근데 솔직히 이게 잘 안 돼요. 손절매라는 게. 손절매를 자기가 잘 해야지만 주식시장에서 자기가 오래 버틸 수가 있는데, 손절매가 안 되면 그만큼 투자할 여력이 줄어들게 되는 거죠. 이게. 자, 그러니까 뭐냐면 손절매가 안 되면
자, 이겁니다. 손절매가 안 된다. 손절매가 안 되면 투자할 여력이 줄어들어서 결국 주식시장에서 오래 살아남을 수 없다. 자,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 저 같은 경우에는 10년 전에 서브프라임이 일어났었죠. 그때 잠깐 주식 투자를 하다가 제가 그때 원금의 50%가 손실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때 크게 실망을 했죠. 크게 상심을 해서 제가 그동안 그때 실패한 이후로 그동안 주식 투자를 아예 안 했어요. 그러다가 요 근래 들어서 얼마 전에 다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문제가 뭐냐? 제가 그때 2008년도인가 서브프라임이 일어났을 때 솔직히 말해서 저는 그때 주식에 대해서 전혀 공부를 하지 않았어요. 주식이라는 게 뭔지도 몰랐고 또 주식을 어떻게 매수하고 매도하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아마 동양증권 HTS를 사용했는데 어떻게 하는지를 몰라가지고 그냥 대뜸 그 증권사에 전화를 걸어가지고 이거 주식 거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일일이 물어봤어요. 거기 있는 그 여직원, 동양증권에 있는 여직원한테 물어가지고 이렇게 계좌를 개설하고 뭐 이렇게 하면 할 수 있다 뭐 그래. 그래서 그 원격 강의, 원격 조정을 이렇게 해가지고 겨우겨우 제가 그걸 며칠 만에 터득을 해서 그렇게 혼자서 그냥 아무 때나 대뜸 투자를 했다가 처음에는 이게 어느 정도 수익이 났습니다. 정말 그때 워낙 이제 서브프라임이 일어나기 전에 코스피가 한참 2천 올라가고 그럴 때였거든요. 그래서 막 주식이 한참 호황기고 뭐 코스피가 뭐 갑자기 최초로 뭐 2천대에 올라갔다 하면 둥 그래서 막 그때 한참 뭐 많은 사람들이 주식시장에 참여를 했고 뭐 그래서 굉장히 장이 좋을 때였어요. 그래서 저도 그냥 못 모르고 그냥 투자를 했죠. 그때 아마 증권사 종목을 제가 그냥 우연찮게 투자를 했는데 그래서 수익이 한 2배 정도 났어요. 2배 정도. 원금의 2배 정도 나서 난 좋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 주가가 막 폭락을 하더라고요. 폭락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서브프라임 나면서. 그래서 난 깜짝 놀랐지. 왜 이러지? 왜 이러지? 그때는 주식시장이 뭐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몰랐고 그래서 그냥 가만히 앉아서 당한 거죠. 그러다가 겨우 어떻게 그래도 주가가 떨어지기 전에 어떻게 빠져나와서 어느 정도 수익은 보고 나왔거든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또 집에 있는 어머니한테 저한테 조금만 돈 부족하면은 돈 불려서 드릴게요 해가지고 어머니한테 돈 한 좀 얼마 정도 받아가시고 제가 쟤한테 가지고 있는 돈 해서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쌈짓돈 해가지고 투자를 했었는데 근데 그게 또 반토막이 나버렸어요. 주식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이렇게 돈을 막 굴리다가 반토막이 나서 이거는 주식은 내가 할 게 아닌갑다 싶어서 그냥 그때 그만뒀었죠. 원금의 50%를 그때 다 날려먹고 포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동안 오랫동안 주식시장을 떠나 있었는데 자 지금 다시 이렇게 제가 돌아왔습니다. 그동안 참 많은 일들이 있었고 그런데 지금은 제가 뭐 나름대로 뭐 어떻게 뭐 공부를 많이 하고는 있어요. 공부를 많이 하고 있는데 주식이라는 게 하면 할수록 어려운 것 같아요. 네. 참 어려워요 이게. 자 그러면 자 이제 마지막으로
물타기죠. 자, 다시 한번 얘기를 하지만 이거예요, 물타기. 이제 마지막으로 저는 물타기를 이제 얘기를 하고 싶은데, 주가가 떨어지는데 그냥 계속 이렇게 물타다가 보면 뭐 평단가는 낮아지겠죠. 평단가는 낮아지는 효과가 있지만 네, 그렇죠. 이게 문제입니다. 그리고 설사 물타기를 했다 손 치더라도 주가가 만약 회복하지 못하면 손실을 그대로 떠안게 되는 겁니다. 이게 뭐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이게 물타기를 해야 될 때가 있고 안 해야 될 때가 있는데, 물타기라는 건 진짜 그 기업의 어떤 펀디멘탈이 확실할 때만 해야 되지, 그 기업이 만약에 뭐 재무 상태가 불안정하다거나 아니면 거의 성장 가능성이 없는 기업이라면 단가를 잘라버려야죠. 그걸 구분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게 바로 주식시장에서 오래 살아남느냐 아니면 금방 나가게 되느냐, 퇴출되느냐의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거죠. 그러기 위해선 이거예요. 저도 예전에 아까 얘기했듯이 그때 10년 전에 서브프라임 때, 그 전에 이제 주가가 한참 2000포인트 넘어서면서 막 거의 축제 분위기일 때, 그때 제가 들어갔다가 상투를 잡아서 물러났지만, 주식이라고 하는 건요 정말 공부를 해야 됩니다. 저는 그때 공부를 전혀 하지 않고 그냥 에이, 주식 그거 그냥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주식과 관련된 책 막상 사려고 하니까 공부할 필요가 없다고 난 느꼈거든요. 그냥 뭐 차트 보고 그냥 막 투자하면 되겠다 싶었는데, 지금은 좀 달라요. 지금은 확실히 주식이라는 건 공부한 만큼 수익이 나옵니다. 정말. 또 그게 플러스 경험이죠. 자신의 공부와 경험이 쌓이지 않으면 절대 수익이 날 수 없어요. 여기 이 바닥은 둘 다 중요하거든요. 근데 주식 투자에 실패하시는 분들은 주식을 너무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죠. 주식을 너무 쉽게 생각한다. 그래서 쉽게 망한다. 주식을 너무 쉽게 생각하니까 망하는 거예요. 그럼 주식을 자, 이거거든요. 저도 최근 들어서 다시 주식을 시작하면서 솔직히 처음에는 이런 기분이었어요. 주식 그냥 뭐 찾아보고 이제는 좀 하면 되지. 처음에는 저도 최근 들어서 다시 시작할 때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이걸 하다 보니까 또 이게 계속 또 손실이 나네. 그래서 아, 주식을 어떻게 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싶어서 처음에 책을 사려고 했어요. 근데 주식과 관련된 책들을 보면 대부분 다 가격이 엄청 비쌉니다. 여러분 아실 거예요. 서점에서 주식과 관련된 책들 한번 보십시오. 한번 보세요. 책 가격이 보면 대부분 다 뭐 2만원, 3만원 그렇게 합니다.
근데 그게 저는 굉장히 아깝더라고요. 주식 투자를 해서 가끔씩 보면 몇십만 원, 또 몇백만 원 손실이 나는 거는 뭐 그럴 수 있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주식 공부를 하기 위해서 뭐 2만 원, 3만 원짜리 관련 책을 처음에 사려고 하니까 너무 아깝게 느껴져. 근데 계속 이제 손실을 보다 보니까 아 내가 하는 투자 방법이 뭔가 잘못됐나 보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어쩔 수 없이 아 이제 주식으로 내가 정말 수익을 얻기 위해서는 진짜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겠다 싶은 생각에 그때부터 이제 생각을 바꿔먹고 제가 이제 온라인 서점을 통해서 뭐 예스24라든지 교보문고 그런 온라인 서점 서점들을 이렇게 둘러보면서 어떤 주식과 관련된 베스트셀러들 제가 막 가리지 않고 이것저것 샀었거든요. 그래서 책을 한 정말 뭐 한 3, 40만 원어치를 샀어요. 집에 그냥 거의 다 뭐 책을 쌓아놓을 정도로 뭐 그 정도 엄청나게 많은 책을 사서 제가 읽으면서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요 근래는 이제 제가 또 책을 다 아직까지 다 읽지를 못했어요. 근데 3, 40만 원어치는 책을 많이 샀는데 책을 아직 다 읽지를 못하고 지금 요즘에는 뭐 이렇게 뭐 HTS를 들여다보면서 뭐 수급을 좀 연구를 한다든지 아니면 또 어떤 뭐 다른 어떤 전문가분들의 어떤 뭐 유튜브 동영상을 보면서 또 이렇게 뭐 저도 뭐 따로 이렇게 또 공부를 한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래요. 근데 이제 그런 책들을 읽으면서 저도 주식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어떤 시각 자체가 많이 바뀐 건 사실입니다. 요 근래 들어서 제가 가장 인상적으로 읽었던 책 한번 추천하자면 피터 린즈가 쓴 책이죠. 제목이 잠깐 보자. 제목이 예 맞을 겁니다. 이 책이 맞을까요? 요거 들어서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어떤 주식에 대한 어떤 시각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피터 린치가 쓴 월가의 영웅이라는 책인데 이 책 가격이 보시면 굉장히 비싸요. 한 3만 원 가까이 하는 것 같아요. 정확하게 가격이 제 기억이 안 나는데 책도 뭐 거의 600에서 700페이지 정도 되고 엄청 두꺼워요. 근데 뭐 그렇게 썩 어려운 책은 아니거든요. 근데 제가 이 책 한 권을 읽으면서 주식에 대한 제 생각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 책이 예, 바로 그거죠. 장기 투자에 대한 중요성, 투자가 무엇인지에 대한 정의, 그걸 알게 됐어요. 제가 이 책을 읽기 전에는 아, 주식이라는 거는 그냥 저는 그냥 하나 단타 위주로 접근을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떨 때는 수익이 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손실이 나기도 했어요. 근데 그걸 다 플러스 시켜보니까 오히려 손실이 더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 책을 읽으면서 아, 정말 이제 투자라는 게 어떤 건지 그 정의에 대해서 제가 알게 됐습니다. 투자가 무엇인지, 그리고 진정한 주식 투자를 통해서 부를 읽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제가 이 책을 통해 알게 됐어요. 그래서 자, 뭐 이제 막 주식을 하는 시작해 보신 분들에게 정말 제가 적극적으로 권하는 책은 이겁니다. 피터 린치가 쓴 월가의 영웅이라는 책. 아마 인터넷에 검색해 보시면 이 책 아마 바로 뜰 거예요. 주식과 관련된 베스트셀러거든요. 이 책 읽어보면 뭐 전혀 어렵지 않아요. 책 내용 자체가 뭐 전문적인 용어 같은 것도 뭐 그렇게 썩 많지 않고 그냥 어떻게 보면 피터 린치라는 사람이 쓴 어떤 주식 투자의 어떤 철학, 가치 또 어떻게 해서 그렇게 뭐 자기가 이 사람이 그러니까 펀드 매니저죠. 펀드 매니저.
피델리티 펀드를 운영한 뭐 그런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어떤 관점에서 주식을 매수를 했고, 그것을 어떻게 해서 뭐 70배, 80배, 100배까지 또 원금을 굴려서 천문학적인 수익을 올릴 수 있었는지에 대한 그런 얘기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물론 미국 시장과 우리나라 시장을 뭐 동일시하는 건 좀 문제가 있겠죠. 하지만 저는 이 사람의 책을 통해서 정말 정말 많은 걸 배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서도 주식에 대해서 공부하시고자 한다면, 자기가 정말 주식으로 많은 수익을 얻고자 한다면, 제가 이 책을 한번 꼭 추천해 드리고 싶어요. 피터 린치가 쓴 올가의 영. 이 책뿐만 아니라 뭐 좋은 책들도 굉장히 많이 있죠. 근데 확실히 이 책을 통해서, 이 한 권의 책이 제가 어떤 주식을 투자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근본적인 생각이 바뀌게 된 계기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주식을 공부하시려면 이 책을 꼭 한번 읽어보시리라. 아니, 이 책을 한번 꼭 읽어보라고 제가 권하고 싶습니다. 저도 이 책을 시간 날 때 다시 한번 더 정독을 한번 해볼 생각이에요. 지금 아직 안 읽은 책들도 많이 있거든요. 이제 그래서 주식은 저는 항상 이렇게 생각해요. 제 마지막 결론은, 주식은 정직하다. 주식은 자기가 공부한 만큼 얻을 수 있다. 이게 바로 제가 요 근래 다시 주식 투자를 하면서 느낀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 방송을 지켜보시고 계신 여러분들도 꼭 공부 열심히 하셔서 큰 수익 얻으시기 바랍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